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빅스쿨 게시판에 아이디 6월님이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스펙 내역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인서울 4년제 경영학과 전공을 하셨고요.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고 학점은 3.4점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00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과 경력 사항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수상 경력은 공모전 수상 1회 하셨고 대외 활동으로는 금융 통계 분석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나 입사 희망 회사 직무는 쓰지 않으셨고요. 하고 싶은 말은 사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증권사 쪽 기업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자격증을 따느라 취준 시기를 다 보내더라고요. 저도 자격증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증권이나 금융 쪽 추천해 주실 자격증으로는 AFPK, 또 테셋 등이 있겠죠. 요즘 자격증은 공기업만 본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반드시 금융 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기업이면 좋은데 영어나 자격증을 이수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우리 6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시고요. 금융증권사 기업 직무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들어볼게요. 홍쌤부터 해주실까요? 사실 뭐 이분이 다른 그런 일찌감치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좀 준비된 학생들에 비하면 이분의 준비 상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4학년 학생들을 보았을 때는 일찌감치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토익 800 이상대의 점수 그리고 이제 말하기 그리고 컴퓨터 OA의 인턴 경험 등을 4학년 1학기 때 이미 갖춘 다음에 4학년 2학기 마지막 이제 졸업학기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 학점만 들으면서 취업에 올인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지원자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공기업만 본다 지금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좀 과거의 그런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뭐 자격증, 흔히 이런 스펙을 많이 보았었던 곳이 사기업과 금융권이었었고 이런 과도한 스펙 경쟁과 그에 따른 낭비, 비효율적 채용을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 중심 채용이 도입이 되어서 그것이 점차 사기업과 금융권으로 확대된 게 현재의 채용 기조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격증을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정정을 해드리자면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은 딱히 보지 않는다. 지금 뭐 이렇게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되겠고요. 공기업과 사기업, 금융권을 막론하고 엄연히 그 직무 관련된 자격증은 모두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차코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분이 괄호치고 4학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직 재학 중이시겠죠. 네. 남은 학기가 남았다면 학점을 조금이라도 올려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학을 뭐 복수 전공했다거나 뭐 아니면 경영정보, MIS 쪽으로 학습을 좀 이어가셨더라면 오히려 지금 본인의 금융 통계 분석 동아리나 기타 활동들에서 색깔이 좀 더해지면서 이분이 뭐 범금융 쪽에 어떤 통계 분석, 자료 해석 혹은 뭔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등의 노력들에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긴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사실 저희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의 공통된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력대로 정보를 드릴 거 아닙니까?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전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또 자격증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또 기관이나 관계된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무슨 소리냐? 자격증 필요하다. 라고 하실 텐데요. 여기에 또 학생의 니즈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까지 여러 기준들이 파편화되면서 뭐가 딱 정답이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에는 모묘하고 좀 묘한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6월님께서 빠른 취업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굳이 자격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좀 빨리게 전형, 금융권 필기 대비 위주로 해주신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이 좀 인정이 돼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고 내가 금융권을 단계별로 준비한 느낌, 그 마음, 그 어떤 그 따뜻한 오늘 같은 이 뜨거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따야겠죠. 근데 저희 둘의 온도 그리고 채용 위주로 학생들을 컨설팅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차라리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차코치님은 자격증에 대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장 취업에 목전을 둔 분이라면 네. 중요하지가 않고요. 길게 보고 내가 금융권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라는 컨셉으로 내 스스로가 만족도 느끼고 본인이 자신감 있게 지원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으시다? 네, 따십시오. 뭐 그게 따둔다고 해서 그게 피해갈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목전에 앞둔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일수록 자격증의 중요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스펙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서 네. 하나라도 더 따겠다라는 마음이 취준생들 입장에선 들 것 같아서요. 홍 반장님께서는 이분이 이 자격증 따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자격증이 크게 언제 필요한지 좀 이런 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경우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원 분야와 연관성이나 로열티가 없어서 내가 그러한 로열티를 자격증으로 보여주겠다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금융권의 행원을 채용할 때 사실 일반직 행원 같은 경우는 뭐 전공 무관 어떤 특정한 자격증을 따로 요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금융 관련된 활동, 뭐 전공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대외 활동 이런 것들 금융권과 연관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면접에 갔었을 때 정말 금융권에 오고 싶은 거 맞나요? 금융권에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금융권 자격증이 그런 지원 동기를 만들어줄 내가 금융권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해줄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네. 차코치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었고 두 번째로는 해당 직무 수행에 역량이 필요해서 애초에 지원 조건에서부터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기술직이나 아니면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그런 전문직을 채용을 할 때 이러한 특정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량적인 서류 평가에서 이러한 그 서류 통과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뭐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서류 전형의 커트라인이 뭐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서류 통과를 위해서 뭐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3가지 경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위에 신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금융권과 좀 연관이 되긴 하나 이렇게 정말 금융권에 내가 뜻이 있나 이런 것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가 있나 아까 차코치님도 뭐 그 통계 이런 그 관련 뭐 전공 수업을 들었다면은 좀 더 금융권에 특화된 지원 동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이 신청자분이 나는 그런 수업을 듣지 않았었고 이런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금융권에 대해서 완벽히 나의 그런 로열티를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 취업이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좀 답을 드리자면은 네. 이번 2020년도 그 1월에 제가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갔다 왔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IBK 그 기업은행의 채용 담당자가 자격증이 없이 합격하는 회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이 현직자와 인사 담당자가 생각하는 것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격증이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사실 한 줄이라도 더 써내면 그게 너무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홍 반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아마 유월님이 좀 목표나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명확히 하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연을 보면 증권사 기업 직무를 희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는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기업 직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제 기업금융 직무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일단 네. 은행의 기업금융 직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기업금융 직무라고 한다면은 뭐 수신, 입출금, 카드, 펀드, 뭐 여신 담보 그리고 신용대출과 외환 환전 뭐 송금 이런 업무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금융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만큼 이러한 그 해당 기업들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있고 그런 것을 금융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테스트 자격증 이런 것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은행에서 인턴을 직접 해보신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만약에 은행에서의 인턴은 힘들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무역회사 이런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의 소리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러한 그 업무들이 금융권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고민하고 계신 자격증이 지금 AFPK 자격증이었죠. 네. 사실 이 AFPK 자격증은 이런 기업금융과 연관되기보다는 좀 개인금융과 연관이 된 자격증이고 이분이 기업금융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신용분석사, 외환 전문역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기업금융으로 지원하실 때에도 이런 것들이 우대 자격증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증권사의 그런 기업금융 직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은행의 기업금융보다도 좀 뽑는 TO가 좀 적어서 이분이 메인으로 노릴 타겟은 아닌 것 같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이곳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뭐 IPO, 기업 공개라든지 유상증자, 무상증자, 구조화 금융, 뭐 M&A에 대한 자문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기관들을 다루기 때문에 어학적인 측면이라든지 PT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인맥 이거는 뭐 은행의 기업금융과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키맨들을 정말 잘 다뤄야 하는 것이 이런 기업금융과 뭐 IB 뭐 사업부 이런 쪽에서 좀 필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갖췄나 이런 역량들을 좀 평가를 해보신 다음에 증권사의 기업금융 이런 뭐 IB 사업부나 홀세일 사업부는 보통 채용 연경 인턴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용 연경 인턴 그 채용 공고가 뜨는지 평소에 살펴보시다가 그런 기회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홍 반장님이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코치님께 여쭤볼게요. 이분 어떤 직무나 또 어떤 기업들, 사기업 중에서도 이 기업은 좀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신가요? 근데 뭐 이분 본인이 금융권을 워낙 희망한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아무리 따뜻하게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말씀드린다 해도 지원을 하실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본인께서 자격증 질문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뭐 이미 뜻은 그쪽에 굳혔겠죠. 원래대로라면 사실 보험업계 쪽으로 지원을 응원의 그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만약에 보험 쪽에서도 이를테면 데이터를 관련해서 상품을 기획하는 쪽이라든지 보험 계리 자격을 취득해서 해당 파트에서의 상품 계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뭐 해당이 될 텐데요. 하지만 지금 보험업계도 사실 화랑은 아니고 굉장히 불황입니다. 4년째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의 취업도 공고도 많이 나오지 않을 거고 쉽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분의 지금 우리 6월님의 금융 통계 분석 동아리와 공모전 수상 이력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 일반 유통 소비재 기업들의 CRM 타겟 마케팅으로의 지원이나 CS 기획적인 직무 그리고 중견 강소기업들의 사업 관리팀 이런 쪽으로 일단 지원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지원을 사기업으로 넓히면 넓힐수록 의외의 복병인 뭐 영어 점수라든지 또 다른 자격들의 점수를 눈높이를 또 맞춰주셔야 되는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해서 올해까지 재학 중에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금융권 그 외의 것들은 외연을 넓혀서 대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까지 확장을 해서 지원하셨으면 좋을 텐데 글쎄요. 뽑는 TO가 많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네. 그래도 보면 유월님이 금융 쪽이라는 이 분야는 어느 정도 좀 정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주변에 돌아보면 이 분야조차 못 정하는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든 합격하면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좀 목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뭐 어떤 특정 산업을 타겟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나도 좀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현재 뭐 오프라인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뭐 영업 압박이라든지 매출 압박, 원가 절감 압박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미래가 촉망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적을 것이고 나의 그런 역량도 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인재들이 영입이 되어서 내가 배울 선배들도 많고 나의 밑으로 이제 후배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성장하는 산업을 타겟팅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을 이렇게 좀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취업은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취업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1년차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상시 채용 이런 채용 연경 인턴이 좀 확대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정기 공채로 대규모로 뽑았는데 또 대규모로 나가더라. 워낙 그 묻지마 지원 이런 것들이 많아서 1년차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워낙 높아서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내가 빠르게 취업을 하겠다. 이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만족하고 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현실적인 TO와 나의 그런 취업 성공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뭐 내가 성장하는 사람, 이런 쪽에 있네? 그리고 이거 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하지만 거기에서 그 기업과 직무에서 나를 뽑아줄 이유가 없다. 나의 합격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직 이분과 같이 뭐 이분은
지금 4학년이어가지고 곧 취업 전선에 나가야 될 시기이긴 하지만 1, 2학년과 같이 시간이 많은 시기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방학이나 이렇게 짬짬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은 단기간 계약직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그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전략들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 아니라 마라톤으로 생각을 하고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차 코치님께서는 이렇게 아직 뭐 직무나 기업을 정하지 못한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하시고 싶으세요? 예, 지금 저희가 일단 한 사연으로 16분 21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공통된 의견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다수라고 단정 짓긴 어렵겠지만 취업을 늦은 시기에 시작을 하신 분들일수록 있는 자원 내에서 일단 내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딘지 정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격증과 같이 진입 장벽이 제일 낮은 취업 준비에 있어서는 너무 큰 부담이라던가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중압감엔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등산을 할 때 뭐 인왕산, 아차산, 청계산, 뭐 매장산, 뭐 산 많겠죠? 네. 산을 탈 때 두 다리와 신발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굳이 뭐 아웃도어를 이걸 입어야 되고 뭐 고글을 써야 되고 뭐 완장을 차야 되고 그런 모든 게 풀셋이 갖춰야만 등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 일단 도전을 하실 때 개인의 성향상 도저히 심리적으로 이거 없음 나 어려울 듯이라고 판단되면 그땐 뭐 본인의 성향에 맡기겠습니다. 준비하시려면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네, 두 분의 조언처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나연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이디가 갈팡질팡님입니다. 아마 갈팡질팡 하고 계셔서 아이디도 이런 것 같은데 이 학교는 4년제 3경계열 졸업하셨고요. 3.7점의 학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토익 810점, 커말 1급 한국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고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경력이 있으시네요. 정부 아이디어 공모전 1회 그리고 대기업 기자단 서포터즈 대회 활동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는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하고 싶은 말, 졸업하고 취업 압박을 받기 싫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곳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그렇다 보니 회계사 쪽 중견기업에서 계약직 2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우선 스펙을 쌓는 용도로 근무를 해볼지 혹은 필기시험 및 스펙 준비를 더 탄탄히 해서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들어갈지 고민입니다. 특히 한 번 계약직은 지속적으로 계약직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원 분야는 상경계열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갈팡질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의 사연도 정말 많은 취준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2년으로라도 좀 경험을 쌓아서 옮기느냐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고민인데 먼저 전체적으로 평가 홍 반장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뭐 이분은 뭐 지금 갈팡질팡, 지금 아이디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고민을 하시고 뭐 진로를 잡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취업 기본 스펙은 얼추 갖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어학 부분에서 말하기는 보강되어야 한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에 있어서 토익이 아닌 말하기 점수로서 이제 지원 자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 지원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분에게 좀 가지는 의문은 지금 이렇게 취업 기본 스펙도 얼추 갖추었고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까지 해봤고 실제 계약직 합격이라는 성과까지도 만들어 보신 분인데 왜 희망하는 직무나 산업군, 기업이 없는 것인가는 좀 약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서 지원들 해보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어느 산업과 직무에서 좀 TO가 많고 내가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분이 정말 여기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졸업하고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좀 몇 개 넣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약직 합격이라는 성과를 단기간 안에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뭐 취업에 대해서 아직 경험도 깊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내가 좀 일을 하지 않고 졸업을 한다. 내가 약간 좀 이런 말씀을 뭐 좀 드리긴 그렇지만 좀 그 취업을 못 해가지고 좀 백수인 기간이 싫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싫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접근을 하신 거라면은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근데 갈팡질팡님의 경우도 이해가 되는 게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고용 시장의 문은 좁아졌고 또 갈팡질팡님의 또 다른 뭐
사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계약직으로 취직하고 싶은 마음은 일부 이해가 됩니다만 차코치님께서도 홍 반장님처럼 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지요? 근데 이제 이분의 나이가 지금 공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분이 연령이 대학 졸업 이후인 한 26세 이상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게 결론은 간단합니다. 계약직 근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의 경우가 만약에 연령이 좀 높으시다면. 물론 저보다는 어리시겠지만 네. 일단은 뭐 제가 2017년도 이후부터 지금 이 방송을 오랜 기간 출연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런 사연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약직보단 정규직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늘 드렸는데 네. 뭐 이나연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네. 또 언제 어떻게 채용의 시기가 도래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그 끈을 위해서 뭐 노력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주말에도 제대로 맘 편히 쉬지도 못한 채 흔들흔들 어머 아이디 뭐 갈팡질팡 옹팡옹팡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분께서 공백기도 좀 길어진 상황이다. 최소 10개월 이상의 공백기인데다가 연령도 일정 부분 있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이분에게 맞춤형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맞춤형으로는 계약직 근무를 일단 다니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참 매번 나올 때마다 말을 쉽게 한다 그죠? 하지만 이건 정말 너를 위한 조언. 이건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조금이라도 근무 이력을 확보하셔야 추후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면접 전형에서 할 이야기거리가 확보가 되고 자기소개서에서 보다 더 실무에 적합한 효과적인 사무행정직으로의 어필이 가능할 겁니다. 뭐 제가 홍 반장님이랑 척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비슷한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긴 했는데 계약직에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홍 반장님은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차 코치님이 이제 나이가 많은 그리고 네. 이분만을 위한 타겟팅 지원을 하셨으니 저는 네. 일반적으로 좀 나이가 그래도 좀 어리고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직 경험도 아까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크게 필요한 경우가 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나 면접에 활용할 만한 경험이 없는 경우, 아까 차 코치님이 이 공공기관의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라도 이제 경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필할 만한 장점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지 학력, 자격증, 직무 역량, 경험 이런 내가 정말 어필할 만한 장점, 남들과는 다른 이렇게 좀 차별화할 만한 무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계약직 경험을 무기로 생각할 경우에는 계약직 경험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제 직무에 지원할 때 저희가 저번 시간 때 이제 MD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MD 같은 경우에도 어떤 품목에 대한 전문성,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그래도 다른 곳들보다 높이 요구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로 이제 지원을 할 때는 해당 직무에서의 계약직 경험을 먼저 쌓아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근데 이분은 아까 차 코치님 말씀하셨고 좀 일반적인 대학생 그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 세 가지에서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직 근무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정규직 취업을 그냥 바로 이제 도전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턴과 계약직이 좀 다른 것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역할이나 그 업무를 해주길 기대하고 뽑는 것이 아니라 좀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 네. 하지만 계약직을 뽑을 때는 엄연히 특정한 역할과 좀 일을 해주길 기대하고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턴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취업 준비에 대해서 좀 많은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채용, 이분이 지금 뭐 계약직으로 자꾸 이분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네. 그 계약직 취업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정규직 취업이 최종 목표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직에 근무하시면서 일반적인 그런 채용 그 취업 준비에 좀 방해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바로 정규직 취업을 노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갈팡질팡님을 위해서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차코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정치인 같은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슈퍼 근로자의 뭐 즐거운 금요일이죠. 슈퍼 근로자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긱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긱워커들의 시대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들에서 쓰임을 받게 될 세상이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디 갈팡질팡, 우리 알팡질팡 있어요? 팡팡님, 우리 쌍팡님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뭐가 강점이 있다? 저는 본인이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의 사업기획 혹은 뭐 사업관리, 경영관리 쪽에 특화된 이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력에서 업그레이드가 아닌 채 이 상태에서의 빠른 취업을 생각한다면 근무 경력을 보강하여 30대가 오기 전에 일정 부분의 근무 경력을 쌓아보는 것도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인 구직자분들께는 이제 세상이 여러분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강점이 무언지 정리를 못하면 고학년이 되어서 취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저희의 이 조언들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 반장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만약에 이분이 뭐 좀 나이가 많다, 그래서 고민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실제 그 지원자들과 현직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의 좀 온도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관대하게 열려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라 할지라도 생신입으로 30대 초반 맞아. 그리고 남성분들은 30대 중반까지도 이제 취업의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나이에 이제 매몰되어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네, 그렇죠. 네.